자, 한글 맞춤법 12항 둔 법칙. 이때 둔 법칙이 끝이죠. 그지? 12항. 근데 12항이 시험에 나왔을 때 또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 12항. 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도식화 시키세요. 도식화 시키면 편해요. 자, 먼저 공식을 가면 길쭉해야 돼요. 길쭉해야 돼. 그런 다음에 사랑의 신 아모르를 떠올려봐요. 사랑의 신 아모르를 2번 불러봐요. 그지? 여기에 둔 법칙인 리을을 넣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아모르를. 어떻게? 라로르. 한 번 더. 라로르. 자, 둔 법칙의 신 라로르 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똑같으니까 획을 그어주세요. 레, 루. 한자음, 한자 어. 라루루레레루는 어떻게 한다? 나노누네네누. 둔 법칙을 적용해서 초성의 라루루레레루는 나노누네네누 되겠어요? 라루루레레루 나노누네네누 이렇게 뭐 기억하면 좋죠.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외워두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요 반으로 쪼개봐요.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자, 지키는 경우는 2개가 있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공평하게 2개가 있습니다. 자, 지키는 경우는 라루루레레루 해보자. 락원, 로인, 릉묘, 라루루, 릉묘. 우리에겐 레일이 있다. 레일, 뇌성, 루각, 라루루레레루 보이시죠? 그러면 나노누네네누 하세요. 능묘, 내일, 뇌성 특히 헷갈린다는 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헷갈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들어가는 순간 누각 안 헷갈려? 솔직히. 하지만 뇌성 헷갈려. 릉묘 조금 헷갈려. 얘도 좀 헷갈린다. 그 다음 뭐 할 차례죠? 합성어와 적두파생어 할 차례야. 합성어와 적두파생어 할 차례라고? 그러면 자, 신라권, 레레월, 다다음 달, 레레월, 정말 완전 노인이네. 상노인, 중노동을 하셔. 이거는 비논리적이야. 비효율적, 비논리적이라고. 이렇게 됐나요? 신라권, 레레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자, 단어의 짜임을 보자. 신라권, 레레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둔 법칙을 두 번째 원의 첫말에서 지켜야 되지? 두 번째 원의 첫말이 신라권, 네네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괜찮은가요? 비논리적의 출제자의 눈. 품사를 물어봅니다. 전미사 적이 붙은 말은 품사를 물어보는데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비논리적 다음에 조사가 왔을 때, 비논리적 다음에 체언이 왔을 때, 그지? 물론 띄우고 체언이지 붙이고 조사고. 자,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명사가 돼요.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가 되고,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가 됩니다. 간단하죠? 항상 관형사인 것도 아니고 항상 명사인 것도 아닙니다.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가 되고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가 됩니다. 조심. 그래,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끝이야. 이렇게 꽤 오래 걸린다니까, 도움법칙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뭐뭐릉, 뭐뭐릉, 뭐뭐란. 자, 뭐뭐른과 뭐뭐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나? 예외니까, 어차피. 자, 릉이라고 쓰는 경우, 능이라고 쓰는 경우, 란이라고 쓰는 경우, 난이라고 쓰는 경우,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해볼게. 자, 먼저 릉, 강릉, 태릉선수천, 왕릉. 자, 강릉, 태릉, 왕릉 이런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래, 소릉까지. 소릉. 얘네는 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 이렇게 되는 거야. 릉릉릉릉릉.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접사예요. 접사야. 접사라고.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어와 결합을 했어. 한자어 한자일 때는 릉은 접사야. 접사일 때는 둔법칙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근이겠죠. 그치? 그럼 어근이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순우리말이 있다는 얘기야. 한번 해보자. 아기릉, 엄마릉, 이렇게 아기랑 엄마, 아기, 엄마일 때는 어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는 둔법칙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 아기는, 엄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란을 쓰는 경우 독자란, 투고란, 가정란 다 써. 있는 건 다 써야지. 가정란, 담란. 자, 왜 란인가요? 뭐 접사지. 접사. 봐요.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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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아이고, 내가 틀렸네. 이 접사잖아, 참. 접사지. 접사.
이렇게 한자어 합성어일 경우에는 접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자 합성어라서요. 얘네는 다 어떻게 한다? 독자란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미사는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정란, 답란 2021년 국가직 시험에 나와서 상당히 힘들게 했었죠. 그지? 자, 더 볼게요. 요거 특히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빛이 나네.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 자, 어머니, 란. 어린이, 란. 특이하게 영어도 나왔죠. 왜래요? 가십, 란. 이때 10은 이걸 써야 되죠. 숫자 10. 가십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누리말 다음에 라는 어근, 수누리말 다음에 라는 어근, 외래어 다음에 란도 어근, 수누리말 다음에 한자어라는 어근, 수누리말 다음에 한자어라는 어근, 외래어 다음에 한자어란도 어근. 따라서 두 번째 어근이니까 나는 이렇게 어머니 난, 어린이 난, 가십 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항까지 마치겠고요. 하나만 더 써보자. 갑자기 생각난 단어. 고랭지. 과연 뭐가 맞을 것인가? 구성을 보면 고랭지. 이니까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얘가 맞고 얘는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항, 11항, 12항을 오늘이 잊혀지기 전에 공부해요. 두 법칙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자, 이제 그 다음 항목으로 출발합시다. 자, 14, 15, 17항, 16항을 빼고 있잖아. 14, 15, 17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 자, 두 법칙 한 번 더 읽거나 14, 15, 17항, 16항을 빼시고요. 14, 15, 17항을 읽습니다. 읽어보셔야 해요.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냥 우리 책에 도식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 설명을 듣고 도식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만든 것이라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해요. 14, 15, 17항 종합형으로 갑시다. 종합형. 자, 14항, 15항, 17항 형태에 관한 것.
자,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한 자, 형태에 관한 것 보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이니까 주로 뭔가 하면 뭐 체온조사, 어간 어미를 적을 때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태에 관한 것인데요. 크게 이 형태에 관한 것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두 개로 쪼개서 잠깐만 갑자기 탭이 이상해졌네. 잠깐만요. 자, 형태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형태에 관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맞는데요. 자, 먼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형태라는 것은 하나는 체언과 조사가 있는데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자,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가 있으면 체언과 조사는 각각 뜻을 밝혀 적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어간, 어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각각 뜻을 밝혀서 쪼개어 적는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요, 달기, 흘개, 여덟이, 여덟비. 이렇게 해서 체언과 조사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그치? 자, 마찬가지. 어간어미 마찬가지. 늙고. 그지? 가다. 예쁘다. 물론 불규칙 활용이 생기긴 하긴 하겠지만 원칙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렇다면 예외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외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예외치고는 많은 편이죠. 그지? 자, 첫 번째 예외를 보겠습니다. 자, 원형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용언이요. 연속될 때
자, 이렇게 용언과 용언이 연속될 때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글쎄,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으세요. 이 녀석이 서술어 하나로 처리됩니다. 분명히 용어는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은 얘는 본용언이란 얘기고 얘는 보조용언이란 얘기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뜻을 밝혀 적는 건데요. 이때 이 본용언 있죠. 본용언과 보조용언 중에서 본용언 있잖아. 그치? 이 본용언을 땡겨 와봐요. 땡겨 왔죠? 자, 기준이 뭔가 하면 본뜻이 어떻냐? 본용언인데 본뜻이 살아있냐? 죽었냐? 아니, 그럼 본용언이 본뜻이 죽은 것도 있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면 원형을 표기하겠지만 죽어버렸다면 소리 표기를 합니다. 본뜻이 본용언이라도 본뜻이 죽었으면 소리로 적어라 이런 건데 이와 관련된 게 시험에 다행이야. 3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치? 그래서 봐요. 드러나다. 쓰러지다. 사라지다. 그치? 자, 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뜻이 죽어 있어요. 그치? 쓸다. 쓰는 게 아니야. 본뜻 죽었어요. 살다. 라이브. 숨 쉬면서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본뜻 다 죽었어. 여기서 본뜻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리대로 쓴다 이거죠. 자,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너는 드러나다로 쓰는 거야? 뜻이 뭔가 하면 나타났다는 뜻이죠. 나타남. 두 번째는 쓰러지다. 쓰러지다 소리대로 쓰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넘어졌다는 뜻이죠. 사라지다. 이것은 소리대로 사라지다라고 씁니다. 그치? 자, 무슨 뜻이에요? 뿅 사라진 거죠. 뿅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용언도 본뜻이 사라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죠.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학생들이 틀리는 것은 여긴 안 틀리고 여기만 틀려요. 가뭄이 계속되어 드디어 땅이 바닥이 드러나다. 여기 틀려요. 그 다음, 자, 가장 중요한 거. 문장의 끝에서 오를 적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요를 적는 경우가 있걸랑요. 이걸 구분하는 게 또 시험에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잖아. 어떨 때는 오, 어떨 때는 요. 이것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얘부터 볼게. 오를 쓰는 경우를 예를 들면 아니요, 오를 쓰죠. 그치? 가시오, 오를 씁니다. 자, 이때 오는 마침표가 필요한 오입니다. 자, 이때 오의 정체는 뭘까요? 반으로 쪼갤 수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쪼개면 뭐가 되나요? 기본형이 아니다니까 어간이고 어미가 되죠. 그치? 근데 어떤 어미인가요? 어말 어미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종결이네. 종결 어말 어미는 오로 씁니다. 알겠죠? 종결 어미는 오로 쓴다고요? 너의 정체는 종결 어미. 그러면 봐요. 어간,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너가 어말 어미. 그죠? 어떤 의미? 종결 어말 어미. 는 오로 씁니다. 알겠죠? 종결 어미는 오로 쓰는 거야. 요는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시오. 이런 건 없어. 이런 말 없다고. 미시오, 당기시오 이런 말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를 보겠습니다. 요를 보시면 다시 잠깐만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자, 하나는 자,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 이것은 시험에 나온 그대로 이것은 책이요. 반점. 저것은 공책이요. 이렇게. 마지막 것은 반점, 아니 온점. 됐죠? 그러면 봐봐. 책이요를 분석해 봅시다. 잘라. 책은 뭐죠? 명사. 이유는요? 서술격 조사. 그쵸? 잠깐만, 또 잘라.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하니까 서술격 조사의 어간. 너는 어마러미. 자, 잠깐만. 그럼 어떤 기능?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연결어미일 때는 뭘 써요? 요. 연결어미일 때는 요를 쓰시는 겁니다. 연결어미일 때는 요를 쓰는 거야. 그치? 이거 봐봐. 공책이요. 얘는 뭔가요? 오를 썼잖아. 얘는 종결어미야. 얘는 종결어미라고요. 그치? 이거 봐봐. 그는 인간이 아니요. 반점이 중요한 거야. 짐승이요. 그치? 그러면 아니요. 짐승이요. 이때 요의 정체가 뭔가요? 반점이 있으니까 연결어미잖아. 이게 시험에 나온 그대로야. 온점 보이시죠? 서술격 조사의 어미. 온점 보이잖아. 종결어미는 오라니까. 종결어미는 오고 연결어미는 요. 그는 인간이 아니요. 또는 저것은 공책이요. 저것은 책이요. 이렇게 할 때 헷갈리진 않아요. 솔직히. 자, 마지막. 이걸 이해해야만 형태론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봐요. 여러분. 자, 좋아요 할 때.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오늘 마지막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하자. 자, 마지막 봐봐. 그 대신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좋아요. 온점. 이 나이에 내가 하리요. 알겠습니다요. 됐나요? 그리하면은요. 봐봐요. 좋아요. 분석하면 어간. 아는 뭔가요? 선어말음이 아니죠. 그럼 어말음이에요. 아는 선어말음이가 아가 있나 없지? 그럼 어말음이야. 여러분. 어말어미. 그러면 어말어미 다음에 붙은 요는 뭔가요? 혹시 높임의 의미가 있는 생략도 가능한 좋아. 말이 되죠? 그치? 요 녀석이 바로 뭔가 하면 보조사입니다. 생략해도 써먹을 수가 있죠. 좋아. 좋아요. 이렇게. 아, 보조사일 때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연결어미일 때 요를 쓸 수 있고요. 보조사일 때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라면 앞에 어말어미가 오겠죠. 연결어미라면 앞에 어간이 오겠죠.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있겠죠. 자, 하리요 볼게요. 자, 기본형은 하다. 그래서 리는 종결어미예요. 어말어미고 요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말이 일단 돼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요? 이렇게. 자, 드디어 왔군. 오늘의 마지막. 알겠습니다. 자, 분석하면 알다 어간 미래 시제 선어말 어말어미요. 어간 겟은 선어말 씁니다는 어말어미요. 그 다음에 와서 생략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사용하면 높여지는 거. 너의 이름은 보조사이니라. 그래서 보조사일 때 요를 쓸 수 있고요. 연결어미일 때 요를 쓸 수 있어요. 마지막 종결어미라면 요는 못 써. 오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종결어미라면 오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내년 4월 요래 시험 봐야 되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출문제집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다음 주에 종강하겠어요. 다음 주에 문법을 마치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종강을 하고 그리고 심화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현대시 구조화, 현대소설, 고전시가 시험에 나왔던 것을 다 구조화 제가 시킬 테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한마디 제가 구조화 시킨 것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고 또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거나 카톡 메시지로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